했으니까 세 번째는 손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손에는 대표적인 한자가 이런 글자가 있습니다. 손. 자손, 손자 할 때 손자입니다. 자, 이 글자 속에는 자손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 글자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글자를 나눠보면은 자에서 이어진 것, 이런 뜻입니다. 자, 자에서 이어진 것을 손이라고 부른다. 자, 이 글자만 가지고 우리가 이런 걸 하나 얻어낼 수가 있겠죠. 자에서 이어진 것을 손이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 이제 다시 인체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한자음이 정말 뿌리어라고 하면 이 손의 의미와 바로 이 글자의 의미 같아야 됩니다. 자, 자에서 이어진 것이 손이다. 그러면 우리 손이 이어진 곳이 우리 인체에서 어디가 있을까요? 우리 손은 인체에 어디로부터 이어진 것일까요? 겉으로 유형을 보면은 어깨에서 이어졌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글자들의 의미는 주로 개념, 그 다음에 정신, 그런 쪽에 기능, 이런 쪽에 더 깊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손에 이어진 손과의 우리 몸에서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것은 우리의 머리입니다. 우리 손은 독자적으로 기능을 하는 것 같지만 반드시 머리의 지시에 따라서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손은 머리로부터 이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라 우리 한자에서 보면은 이 자라고 하는 것은 이런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내가 은행에서 이번에 이자가 100만 원이 나왔다 라는 말은 그냥 이자만 있는 게 아니라 이자가 발생하기 위해서 전제돼야 되는 조건이 있죠. 그게 뭐겠어요? 원금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라고 하는 글자는 태생적으로 그거에 모체가 되는 뭔가가 있다, 이런 개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역사학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집트 문명이 세계 인류 최초 문명이다, 이렇게 이제 세계사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냐면 이집트 문명은 자생 문명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생 문명이 아니라는 게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어딘가로부터 왔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런 논쟁을 한다면 여기는 알이고 여기는 닭입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거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이제 해명이 됐더라고요. 알이 먼저일 수가 없다. 반드시 닭이 먼저다. 이게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답니다. 자, 이 글자의 구성 요소에서 보면은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제 유추해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손이 이어져 온 머리. 근데 그 머리가 자기가 어머니가 아니고 뭔가의 새끼다. 그렇다면은 이것의 어머니가 되는 뭔가가 있을 것이다.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이 사고를 이제 넓혀가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찾기 위해서 우리 용어 중에 손자라는 말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손자. 손자라는 말은 아까 이 글자가 독자적으로 있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손자라는 말 자체도 자기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용어가 아닙니다. 손자라는 말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되어야 되는 조건들이 있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손자의 머리가 되는 뭔가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게 자라고 하니까 여기를 아들이라고 이렇게 두겠습니다. 그러면은 누군가가 손자라고 불리우려면 이 손자는 그 위에 여기가 있어야 되고 여기 위에 또
이 사람의 아버지 되는 사람이 있어야 여기가 손자가 되겠죠. 우리 용어의 구성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손자라는 말은 태생적으로 아버지와 그 아들 되는 사람의 또 아들, 이렇게 되어야 손자라는 말이 성립이 된다는 말이죠. 자, 그렇다면 다시 이제 우리 인체로 돌아와서 여기 손이 손자에 속하고 손의 윗대가 머리에 속하고, 그럼 머리의 윗대는 아버지에 해당되는 머리 윗대는 뭐가 있을까요? 상당히 짐작하기 어렵죠. 그런데 이것을 이제 우리 동양 철학을 하면 너무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삼일신구에는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강제이내 하늘이 너희 머릿속에 내려와 있다. 그래서 여기가 하늘이 됩니다. 자, 이것은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하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런 관념은 반드시 이런 사람들, 이런 철학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우리 그 인체의 손이나 손자인 손이나 이런 용어를 같은 레벨에다가 이런 철학적인 관계 속에서 같이 체계적으로 이해한 그 사고의 소산이다. 이런 걸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그냥 단순히 이것을 손이라고 하지만 이 손이라는 말 속에 이런 철학적인 관계를 담고 있다. 손이 손으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것을 손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 손이라는 글자를 만들어 쓴 사람들은 하늘에서부터 머리로, 머리에서부터 손으로 이어지는 이렇게 3단계, 3차원의 철학 체계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이제 여기다가 우리가 서양의 것까지 덧붙이면 여러분들이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손이라는 것이 단순히 손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혈연의 호칭으로도 이렇게 썼다는 증거가 지금 이쪽에 이 라인이 있잖아요. 서양에서도 이런 식으로 호칭을 갖다가 씁니다. 근데 이 서양 사람들은 이것을 son이라고 읽어요. 왜 son이라고 읽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것을 스펠 그대로 읽으면 손입니다. 그러죠? 그리고 이것을 아들이라는 개념으로 씁니다. 손을 아들이라고 쓴다. 이게 이제 지금 서양의 그 혈연 호칭의 이게 한 예입니다. 근데 우리는 손을 손자라고 쓰죠. 그러면 이 윗대, 우리가 손자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윗대는 누가 있겠어요? 이게 아들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아버지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동서양 간의 이 관념의 차이를 여기서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모르긴 해도 손을 아들이라고 쓰는 서양 사람들은 그들의 사고 속에는 이 땅에서 아버지와 아들이라고는 2차원적인 사고밖에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반드시 우리 쪽에서 이것을 아들이라고 쓰고 이걸 손이라고 쓰는 이 사람들은 반드시 이 세상에서의 일을 하늘에서부터 차원을 1차원,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어서 구분을 했다. 이것은 우리 한민족을 천순민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우리가 말로 하기 좋아서 천순민족이고, 이렇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기왕이면 우리 민족을 좀 높여 불러서 천순이라고 하자. 누가 뭐 그거 천순이라고 했다고 해서 흠잡을 것도 아니고 누가 뭐 증거대라고 할 것도 없고 천순이라고 하자. 저도 좋게 생각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자 속에는 이렇게 반드시 그 논리가 들어 있습니다. 한국인은 자기들이 왜 천순이냐면 이런 식으로 자기들의 존재를 하늘에서부터 이어져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천순이 아니고 뭡니까? 근데 서양 사람들은 하늘을 아버지가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아버지가 아들이고 그 아버지의 아들은 그냥 아들이고, 여기가 이 차원의 어떤 우주관,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 사람들은 3차원의 세계관, 우주관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 한자, 순이라는 한자 속에서 우리 천순민족의 근거를 찾아낼 수 있는 하나의 그 정보입니다. 이렇게 우리 그 인체에 이름을 붙이는데도 하나의 그 논리가 있고 체계가 있고, 그 논리에 따라서 이렇게 일목요연한 그 논리 체계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찾을 수 있는 단서가 바로 우리 한자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자는 반드시 우리 한글을 모르면 그 한자를 알 수가 없습니다. 결정적인 때에는 한자의 그 결정적인 의미를 이렇게 부여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쓰는 우리 한글입니다.